2017년 1월 강원도 춘천의 한 공동묘지에 이틀째 같은 자리에 주차가 되어 있는 한 승용차가 있었다고 합니다. 당시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이 공원의 관리인은요, 그 의문의 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차로 가까이 다가가 이 차 주위를 살펴보게 됐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그때 이 차 주위에서 심상치 않은 핏자국을 발견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. 당시 그 핏자국은요, 한 곳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뭔가 뚝뚝 떨어져 있었대요. 지금 보시는 이곳에서부터 해서 이쪽에 하나 더 있죠. 그리고 여기 끝쪽에 보면 벤치가 있어요.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벤치에도 피가 묻어져 있었다고 합니다. 이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공원 관리인분은요,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그리고 경찰이 이틀째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그 차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차의 주인은 50대 여성 이씨로 밝혀졌어요. 이씨 여성. 그리고 그 차 곁에서 발견된 혈흔 또한 이 이씨 여성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하지만 이 공원 어디에서도 이 이씨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. 도대체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 이씨 여성분은 이 공원에 혈흔만 남겨둔 채로 어디로 사라져 버리신 걸까? 이 공원 묘지에는요, CCTV가 하나 있었습니다. 지금 옆에 보시는 게 실제 CCTV거든요. 경찰들이 이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이씨 여성의 승용차가요, 1월 2일 오후 3시경에 이 공원 묘지에 들어서는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행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그냥 증발하듯이 사라지신 거예요. 혈흔만 남겨둔 채로. 그런데 이 이씨가 이 공원에 오기 40분 전에 이 이씨 여성의 남편인 이 윤씨라는 남성이 먼저 이곳에 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. 지금 보시면 검은 색깔 차가 남편인 윤씨의 차예요. 아내의 차가 들어서기 40분 전에 먼저 남편이 와 있었던 게 확인이 된 겁니다. 이 남편의 차가 들어서고 40분 뒤에 이씨 여성의 차가 들어섰어요.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남편 윤씨의 차만 공원 묘지를 빠져나갔습니다. 경찰은요, 이 남편 윤씨가 이 공원 묘지에서 아내 이씨를 납치한 것으로 보고 추적을 했습니다. 이 남편 윤씨의 차량은요, 춘천에서 경기도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요. 그리고 1월 3일 밤 경기도 양평에서 검문을 피해서 달아났다고 합니다. 실종 이틀 후인 1월 4일 오후 남양주시의 한 교회에서 이 남편 윤씨의 차량이 발견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미 이 남편 윤씨는 그곳에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간 상태였어요. 그런데요, 이 남편 윤씨의 차 안에서 이 아내인 이씨 여성의 혈흔이 다량 발견이 됐습니다. 이에 경찰들은요, 이 차량이 발견된 근처에 이 남편 윤씨가 아내의 시신을 유기한 게 아닐까라고 판단을 했고요. 그래서 경찰들은 이 차량이 발견된 주위를 샅샅이 수색을 했습니다. 하지만 그 어떠한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어요. 이 남편 윤씨는요, 평소에 여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남자였대요. 그리고 입을 열면 정말 모든 게 다 거짓말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지인들 말에 의하면. 최근에 이 아내 이씨와는요, 돈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 부부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해요.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 경찰들은요, 장씨라는 한 여성을 범인 도피 혐의로 먼저 체포를 하게 됐습니다. 여기서 이 장씨라는 이 여성이 남편 윤씨의 도피를 도왔다. 고로 이 장씨도 공범이다 라고 보고 체포를 한 거예요. 그런데 이 체포된 이 장씨는요, 이 윤씨의 사업 동업자인데 이 장씨 여성은 실종된 이씨 여성과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이 윤씨,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.
그리고 나는 이 윤 씨의 도피를 도운 적이 없다. 나는 도우려고 도운 게 아니라 이 실종된 이 씨 여성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남편 윤 씨가 찾아왔더라. 그래서 만난 것 뿐이었다. 도피를 도운 적이 없다라고 해서 바로 풀려났습니다. 이 사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풀려난 거예요. 도주 중에 이 남편인 윤 씨를 유일하게 만났던 이 장씨 여성. 제가 지금 하나의 녹취 파일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장씨 여성과 그리고 장씨 여성의 지인이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. 근데 경찰이 찾아왔었거든. 그러니까 사모님들만 찾아간 게 아니라 저 크게 난 거야? 그 사모님을 죽였어요. 진짜? 네. 네. 어떡하냐. 아니 어떡하다가 그랬어? 사모님을 너무 사랑했어. 너무 좋아했어.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씨 여성은요. 이 남편 윤 씨가 본인의 아내 이 씨를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사건 발생 일주일이 되던 1월 9일 드디어 이 남편 윤 씨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. 잡혔어요. 그렇다면 이제 모든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요? 아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? 정말 남편에게 살해를 당한 걸까요? 그런데 이 남편 윤 씨는요. 경찰에 체포가 되고 나서 나는 억울하다. 나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요. 사건 당일 공원 묘지에 간 거예요. 이 남편이. 그래서 그곳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.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곳에서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. 말다툼을 하게 됐고 그게 점점 격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남편 윤 씨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아내 이 씨의 뺨을 몇 대 때렸다고 합니다. 이 남편 윤 씨는요. 그냥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뺨을 몇 대 때렸는데 나 그냥 그러고 차 타고 나왔어요. 그게 끝입니다.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 당시 공원 묘지에는요. 피가 떨어져 있었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남편 윤 씨는요. 나는 당시 피를 본 적이 없다. 내가 아내를 때렸을 때 아내 피 안 흘렸습니다. 나는 안 죽였어요. 나는 억울합니다. 라고 재차 얘기를 했습니다. 억울함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. 경찰들 입장에서는요. 아내의 시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난감해 했었대요. 남편인 것 같긴 한데 뭔가 결정적으로 뭔가 단서들이 없다 보니까. 그렇다면 이 아내 이 씨의 차량 주변과 도주 중에 버리고 간 남편 차량에서 발견된 다량의 혈흔,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윤 씨의 동업자이자 이 윤 씨가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장씨 여성. 이 장씨 여성이요. 지인과 통화를 하는 도중에 굉장히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. 제가 그 녹취를 또 한 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일을 만나고 와서 3일날 저를 만났어요. 제가 옷에서 풋내를 맡았어요. 풋내? 풋내. 고기 냄새 같은 약간 그런 냄새가 나서 뭐 고기 구워 먹었어요? 왜 고기 냄새가 났어요? 고기 탈때가 나요? 그래서 그랬단 말이야. 그랬더니 추워가지고 불 피워놨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남편 윤 씨의 몸에서 났다는 고기 탄내. 뭘 태웠던 걸까요? 경찰들이 조사를 한 결과 이 남편 윤 씨는요. 아내가 실종된 1월 2일 오후 5시 20분쯤에 한 철물점에 들렸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. 철물점. 그리고 그곳에서요. 커다란 석유통 2통을 구입을 해갔다고 해요. 이 통을 구입한 후에 이 남편 윤 씨가 찾아간 곳은 인근의 주유소였습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이 2통의 통에 가득 등유를 담아갔다고 해요. 대체 이 많은 등유를 어디에 쓰려고 산 걸까요? 거기에다가 이 남편의 행적이 다시 포착이 된 건 한 셀프 세차장이었습니다. 그런데 특이한 건 이 아래를 봐주시면요. 보통은 이 셀프 세차장에서 밖에 차 겉면을 많이 세차를 하잖아요. 그런데 당시에 이 윤 씨는요.
차 안쪽에다 물을 뿌리면서 뭔가 세차를 하기 시작합니다. 차량의 겉면이 아닌 문 안쪽과 차 내부를 씻어내는 모습이에요. 뭘 지우려고 한 걸까요?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이 범행을 부인했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잘못 자칫하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될 뻔했습니다. 이 사건이 발생하고 10일째가 되던 날, 이 남편 윤씨가 도망다닌 이 도주로 인근의 홍천의 계곡과 한 빈집에서 이 석유통과 그리고 불에 탄 핸드폰이 발견이 됐습니다. 이 위에가 그곳이에요. 보시면 여기 이제 있고 빈집도 같이 보이죠. 그리고 이곳을 국가수가 현장에 투입돼서 조사를 한 결과 이 두 곳에서 모두 피해자 이씨 여성의 소지품 그리고 아내 이씨의 타담한 뼈 조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. 태운 거죠. 그러니까 이씨 아내가 실종된 다음 날 남편 윤씨에게 났다는 고기 탄내는 바로 아내를 살해한 뒤에 시신을 불태운 냄새였던 거예요. 자기 아내를 태운 냄새가 고기 탄내처럼 났던 거죠. 정말 잔인합니다. 정말 몇십 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온 사이일 텐데 증거가 나온 뒤에서야 이 남편 윤씨는 내가 죽인 게 맞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남편 윤씨는 자기의 아내 이씨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걸까요? 도대체 왜? 원래 이 아내분이요, 친오빠분이 계셨대요. 그런데 이 친오빠분이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. 이 남편의 말, 이 윤씨의 말에 따르면 이 아내의 이 오빠분의 묘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해결되지 않아서 서로 다투게 됐고 그러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들이 조사를 한 결과요. 이 아내의 오빠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보험금이 1억 원 조금 넘게 나왔대요. 그런데 그 돈을 이 남편 윤씨가 아내 이씨와 상의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마음대로 4천만 원 정도를 갖다 써버렸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. 당연한 것 같아요. 자기의 친오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온 보험금을 남편이 나랑 상의도 없이 혼자서 4천만 원 써버린 거니까. 이 아내 이씨가 실종되던 그날도요. 이 남편 윤씨는 아내를 쫓아서 아내의 어머니가 계셨던 요양원까지 쫓아왔다고 합니다. 이 남편 윤씨는요. 아까 뺨을 때렸다. 공원에서 만나서 싸우게 됐는데 화가 나서 뺨을 때리고 나는 그냥 나왔다라고 진술했잖아요. 그런데 나중에 다 밝혀지고 나서 자백을 한 그때의 상황은요. 싸운 거예요, 둘이 싸운 겁니다. 그러면서 뺨을 몇 대 때리고 막 하다 보니까 격해진 거예요. 그러면서 서로 몸싸움까지 가다가 아내가 넘어진 겁니다. 그러면서 아내가 바닥에 머리를 쾅 하고 부딪힌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화가 안 누그러지니까 공원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다 수차례 내려쳤다고 합니다. 그 이후 당연히 그렇게 수차례 내려쳐졌으니 아내가 의식을 잃었겠죠.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. 아내가 갑자기 아무런 반항도 없고 그냥 가만히 쓰러져 있고 뭔가 숨도 안 쉬는 것 같았다. 그러다 보니까 덜컥 너무 무서웠다. 그래서 그 시신을 자기의 차에 싣고 그냥 그 공원에 빠져나왔다고 합니다. 그 이후에 시신을 싣고 다니면서 기름을 구매했고요. 그리고 옆에 보시는 빈집으로 들어간 뒤에 지금 보시면 아궁이가 하나 나와요. 이 아궁이에 시신을 넣고 태웠다고 합니다. 아내를 몇십 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지냈던 아내를 이 아궁이에 넣고 불에 태웠대요. 그리고 태운 시신의 일부는 인근 계곡에다 버렸고 나머지는 이 빈집 부엌 바닥에다가 파서 묻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자백을 했어요, 나중에. 그러고도 잡히고 나서 초기에 나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한 거죠. 정말 잔인합니다.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.
지금 옆에 보시면은 자백을 한 거에 기사 난 거거든요.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해서 부처님 가부좌를 틀어서 태웠다. 춘천의 시신 없는 살인사건 범인의 자백. 그래서 오늘은 자칫 잘못하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이 춘천의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